말없이 당신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15가지 방법.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없는 호감 표현이라고 하면 눈맞춤, 미소 또는 몸을 기울이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신호들이고 너무 뻔해서 알아채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미묘한 신호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몸짓이 느려지고 공간이 생기고 움직임이 당신의 움직임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이 놓치고 있는 신호들을 다루고 마지막 영상에서는 상대방이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는 순간의 미묘한 멈춤을 포착합니다. 첫 번째, 당신과 스쳐 지나갈 때 걸음을 늦춥니다. 누군가를 지나칠 때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걸음걸이가 변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갑자기 멈추거나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순간을 늘릴 이유를 찾은 듯 아주 미묘하게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다방을 확인하거나 소매를 정리하거나 단순히 걸음이 느려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에게 호감을 느낄 때 그들의 몸짓은 종종 자신감이 생기기 전에 먼저 가까이 다가가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것은 조용한 접근 행동의 한 형태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 접근 행동이란 몸이 연결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오랫동안 당신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같은 방향으로 다가오면 그들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반복입니다. 한 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 근처에서 자주 속도를 늦추거나 당신을 지나쳐 먼 길로 돌아가거나 당신이 따라잡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면 그것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몸짓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가까이 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을 알아차린 직후에 자신의 모습을 가다듬는 행동. 누군가가 당신을 알아차린 직후에 갑자기 머리를 정리하거나 못을 가로잡거나 옷깃을 매만지거나 자세를 점검하거나 얼굴을 만지는 행동을 하나요? 이는 평범한 몸단장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간과하기 쉬운 조용한 플러팅 신호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모습을 가다듬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의미를 가꿉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을 보자마자 바로 행동한다면 그들의 몸은 당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조정을 인상 관리라고 합니다. 이는 당신이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조절하려는 본능입니다. 그 움직임은 아주 작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거나 셔츠를 살짝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살짝 움직이거나 어두운 창문이나 휴대폰 화면을 슬쩍 확인하는 것 같은 행동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동작 자체가 아니라 그 계기입니다. 당신을 보기 전에 조정을 했을까요? 아니면 후회했을까요? 호감을 느끼면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의 몸을 의식하게 됩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이 있다는 것, 옷이 있다는 것, 자세가 있다는 것, 얼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의 존재는 그들을 마치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은 강력한 단서입니다. 당신도 그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몸은 당신에게 보여지기 위해 조용히 준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요점은 그들이 자신의 공간에 여유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이 미묘하게 주변을 정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가방이 옮겨지거나 의자가 뒤워지거나 테이블에서 팔이 내려오거나 몸을 살짝 비우려 공간을 만드는 것 같은 행동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예의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언의 유혹은 예의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 이상으로 공간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거리를 두고 싶어 할 때는 자신의 개인적인 영역을 보호합니다. 당신과 자신 사이에 물건을 두거나 자세를 굳게 유지하거나 주변 공간을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싶어 할 때는 종종 말로 표현하지 않고도 접근을 허용합니다. 환경 심리학자들은 이를 물리적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가방, 휴대폰, 컵, 책, 재킷, 의자 등은 모두 무언의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치우면 더 열린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움직임의 방향을 잘 살펴보세요. 만약 당신과 자신 사이에 있는 물건을 치운다면 그것은 방어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과 자신 사이의 경계선에서 물건을 치운다면 마찰을 줄이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의미는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그들은 말로 당신을 끌어당기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길을 막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조용히 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언의 유혹을 알아차리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왜 이것이 중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요점. 당신이 그들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면 그들은 고요해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손놀림이 멈추고 몸이 잠시 얼어붙고 표정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움직입니다. 그 짧은 멈춤은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매력이 항상 사람을 더 활기차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통제력을 발휘하는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몸이 갑자기 의식을 느끼게 되고 사람은 어떤 모습을 드러낼지 조절하려고 잠시 멈춥니다. 이는 주의가 의미 있거나 예상치 못한 것에 집중되는 신경계 반응인 지향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라면 당신의 존재는 그들의 자동적인 행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띄는 흥분만을 찾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매력은 누군가의 흐름에 작은 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움직이다가 당신을 알아차리고 갑자기 멈춤이 생깁니다. 그 틈은 정보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들이 가능할 시간도 없이 그들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들이 빨리 회복한다면 겉으로는 침착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미 이러한 것입니다. 단 1초 동안 그들의 몸은 당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누군가의 몸짓이 당신 주변에서 아주 잠깐 변하는 걸 느껴본 적이 있다면 잠시 멈춤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5번째 요점. 그들은 당신이 알아챌 수 있는 위치에 자리를 잡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직접 다가오지 않으면서도 자꾸만 당신의 시야에 들어오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그들은 당신 바로 앞에 서 있진 않아요. 너무 눈에 띄니까요. 대신 당신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을 선택합니다. 방 건너편, 출입구 근처,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옆 등 눈에 띄지만 의도는 없어 보이는 적당한 거리죠. 이것은 조용한 가시성 전략입니다. 누군가 호감을 느끼지만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직접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위치에 자신을 놓는 거죠. 쫓아다니는 것과는 다릅니다. 훨씬 조용하죠. 기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중요한 단서는 그 위치가 사회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만약 그들이 거기에 서 있을 이유가 없고 사용할 물건도 없고 말을 걸 사람도 없는데도 당신의 시야에 계속 있다면 그들은 당신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려고 애쓰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매력은 알려지기 전에 먼저 눈에 띄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당신 주변을 맴돈다면 단순히 먼저 다가왔는지 묻지 마세요. 왜 자꾸만 당신이 알아챌 수 있는 곳에 나타나는지 물어보세요. 6번째 요점은 당신이 가까이 다가갈 때 상대방의 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다가갈 때 자세가 변하나요? 탈장을 풀고, 손을 드러내고, 어깨에 힘을 떼고, 가슴을 살짝 열고,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벌이나요? 이는 중요한데, 열린 자세는 상대방을 받아들이려는 몸의 가장 초기 신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사람 주변에서는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팔짱을 끼거나 등을 돌리거나 물건을 가까이 쥐거나 몸을 움츠립니다. 하지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 주변에서는 몸이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물학적 원리는 간단합니다. 몸통은 취약한 부위입니다. 누군가가 가슴, 목, 배를 당신 쪽으로 더 활짝 열어 보인다면 방어적인 자세를 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연애 감정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인 관심과 함께 나타난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말없이 호감을 표현하는 것은 종종 몸이 강호적인 태도를 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후를 잘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폐쇄적이었지만 당신에게는 좀 더 마음을 열었나요? 주머니에서 손을 꺼냈나요? 어깨가 내려갔나요? 자세가 덜 경직되었나요? 이러한 변화가 바로 신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공간에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그들이 그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 요점은 그들은 당신의 몸짓이 아니라 타이밍을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몸짓을 직접적으로 따라 하지 않으면서도 당신과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는 명백한 미러링과는 다릅니다. 당신이 팔짱을 끼면 그들도 팔짱을 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모두가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미러링입니다. 더 미묘한 차이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타이밍을 포착합니다.
당신이 잔을 들면 그들도 잔을 들고, 당신이 시선을 돌리면 그들도 시선을 돌리고, 당신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고, 당신이 멈추면 그들도 멈춥니다. 이러한 동기화는 두 신경계가 리듬을 맞추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대인 관계 조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아도 타이밍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결은 시각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리듬적인 연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눈에 띄는 큰 몸짓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된 몸짓은 없습니다. 그저 같은 리듬을 공유하는 것뿐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상대방이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몸짓이 당신의 몸짓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당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신의 움직임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는 더 깊은 차원의 주의의 집중입니다. 당신의 리듬이 상대방의 몸이 따라가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8번째 요점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의식하지 않는 척하면서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누군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행동에 반응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가방 속을 확인하거나 주변을 둘러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움직이면 상대방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이 자세를 바꾸면 미묘하게 반응하고, 당신이 자리를 떠나면 시선을 위로 돌립니다. 당신이 돌아오면 몸짓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은 분산된 주의의 집중입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당신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는 감정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주의 집중은 누군가가 당신을 분명하게 쳐다보는 것처럼 명시적일 수도 있고, 티나지 않게 당신을 따라가는 것처럼 은밀할 수도 있습니다. 은밀한 관심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가장 어려운 매력 중 하나입니다. 순간적인 반응에서 눈치챌 수 있죠. 상대방은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움직인 후 0.5초 정도 후에 반응합니다. 힐끗 보는 것, 자세를 살짝 바꾸는 것, 아주 미세한 움직임. 이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주의력입니다. 진정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당신의 움직임을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있고 조심스러운 사람은 당신을 의식하면서도 마치 당신이 관심의 중심이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9번째 요점은 상대방이 당신이 만졌던 물건을 만진다는 것입니다. 펜, 컵, 메뉴판, 의자 또는 다른 물건을 내려놓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그것을 만지거나 고쳐 쓴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사소해 보이지만 놀랍도록 친밀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호감을 느낄 때 종종 그 사람과 관련된 물건에 관심을 보입니다. 항상 의식적으로는 아니지만요. 그 물건은 직접적인 접촉을 대신하는 안전한 매개체가 됩니다. 당신이 사용했던 물건을 바로잡거나 같은 물건을 집어들거나 당신이 움직였던 컵을 돌리거나 당신이 앉았던 의자 등받이를 만지거나 당신의 손이 닿았던 곳 근처에 손을 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움직임으로 간주될 만큼 충분히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겁니다. 행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전치 접촉입니다. 친밀함에 대한 욕구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무언가로 전환되는 것이죠. 상대방은 당신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공유하는 환경을 만지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아무 이유 없이 물건을 만진다면 무시하세요. 하지만 당신의 손이 떨어진 직후, 특히 상대방이 가까이 있으면서 그 물건을 만진다면 안전한 배출구를 찾는 매력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몸은 연결고리를 원하고 그 물건이 바로 그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10번째 요점은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 가까이에 있을 때 목, 손목, 손바닥 또는 팔 안쪽이 더 편안해지는지 살펴보세요. 미묘하지만 중요한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긴장하거나 경계하거나 관심이 없을 때 취약한 신체 부위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팔짱을 끼거나 손을 숨기거나 몸통을 가리거나 척을 당기거나 목을 닫는 등의 행동을 하죠. 하지만 내역과 편안함이 섞이면 이러한 보호적인 패턴은 종종 느슨해집니다. 상대방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거나 목 옆면을 보여주거나 손목을 편안하게 내려놓거나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거나 주먹을 쥐는 대신 손을 이완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의도적인 경우가 드뭅니다. 몸이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덜 느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미두신경은 사회적 안정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얼굴 표정, 목소리, 몸짓을 통해 편안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누군가가 안전함을 느끼고 당신에게 끌릴 때 그들의 몸은 경계심을 풀고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손목 노출이 희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몸짓이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보다 당신과 있을 때 눈에 띄게 부드러워진다면 그 차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매력을 다장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그 상황에 녹아드는 것입니다. 11번째 요점은 그들이 다가가기 쉬운 자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까이 있을 때 누군가가 조용히 무리에가 떨어져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약간 옆으로 비켜서거나 방 가장자리에서 걸음을 멈추거나 탁 트인 공간 근처에 서 있거나 휴대폰에 완전히 몰두하는 것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직접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가가기 쉬운 자세를 취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무언의 초대입니다. 다가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스스로 장애물을 만듭니다. 무리 속에 깊숙이 숨어 있거나 계속 움직이거나 다가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다른 일로 손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은 다가가기 쉬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당신이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자리를 잡는 것이죠. 이는 관심을 끌려는 행동과는 다릅니다. 과장되거나 시끄럽거나 방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기가 아닙니다. 그저 접근하기 쉬운 분위기를 살짝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까이 있을 때 그들이 더 다가오기 쉬운 태도를 보이는지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닫혀 있다가 당신이 가까이 있을 때 길을 열어준다면 당신이 그들을 선택하기 쉽게 만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의미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원하는 것입니다. 문을 잠그지 않고 열어두는 것처럼 말이죠. 12번째 요점. 시선을 돌린 후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누군가의 얼굴에 스치는 아주 작은 표정을 포착했다가 순식간에 무표정으로 바꾸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이는 감정을 완전히 드러내기 전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무언의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바라보면 얼굴 표정이 잠깐 변합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눈썹이 치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거의 즉시 처분한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이 표정 변화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감정적 반응은 종종 상대방이 감정을 드러내기 전에 미세한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얼굴은 첫 번째 반응을 보여주지만 곧 사회적 통제로 감정을 숨깁니다. 매력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보고 반응한 다음 너무 티나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핵심은 순서입니다. 첫 번째 반응, 그 다음 수정.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보고 기뻐하는 듯 하다가 재빨리 그 기쁨을 감춘다면 그들의 감정 통제는 표정만큼이나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보여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덜 보여주려 합니다. 그래서 이 신호는 쉽게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감정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사라진 것은 감정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호감이 미소가 아니라 감정을 숨기려는 속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요점. 그들은 만남이 끝난 후에도 물리적으로 곁에 보입니다. 당신이 그곳에 있었던 실질적인 이유가 사라진 후에도 누군가가 당신 곁에 남아 있습니까? 아마도 무리가 이동했거나 활동이 끝났거나 물건이 회수되었거나 질이 뚫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은 자연스럽게 끝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별다른 행동도 하지 않고 직접적인 움직임도 없이 그저 같은 작은 공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가장 명확한 무언의 신호 중 하나입니다. 몸은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떠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일상적인 행동을 핑계로 삼습니다. 물을 마시러 가거나 게시판을 보거나 선반을 확인하거나 출입구 근처에 서 있는 것 같은 행동들 말입니다. 하지만 행동이 끝났는데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 행동이 전부는 아닙니다. 매력은 종종 위장을 필요로 합니다. 평범함 뒤에 숨어서 상대방과의 가까움을 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위장이 사라지는 순간 진실은 그 상황이 떠날지 말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머무른다면 그들의 몸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고 말을 끌 용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더 나아갈 가능성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의 유혹은 바로 그 순간, 핑계가 사라진 직후의 공간에 존재합니다. 14번 항목. 그들은 평범한 움직임을 함께하는 움직임으로 바꿉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당신이 움직이면 상대방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코트를 집어들면 그들도 코트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출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그들도 그쪽으로 향합니다. 당신이 방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그들도 결국 같은 방향으로 따라옵니다. 바로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눈에 띄게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움직임이 공유될 만큼 가까이 다가올 뿐입니다. 이는 소름 끼치거나 치매적인 방식으로 따라오는 것과는 다릅니다. 더 부드럽고 거리를 존중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움직임에 따라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함께 걷고 이동하고 떠나는 행위는 말없이도 일시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된 움직임은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몸은 그것을 일치로 느낍니다. 더 이상 같은 방에 있는 두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 당신은 같은 공간을 같은 궤적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다른 이유가 없었고 당신의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그들의 움직임이 된다면 끌림이 그들의 길을 이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습니다. 조용히 당신의 방향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점. 그들은 당신이 채울 수 있도록 잠시 멈춥니다. 누군가가 아주 잠깐 멈칫한 후 그 순간 당신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처음부터 그런 신호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종종 말 없는 초대입니다. 떠나기 전에 잠시 멈춰 서거나 문을 0.5초 정도 더 잡아두거나 무리의 가장자리에 머무릅니다. 그들의 몸짓은 기다립니다. 그 멈춤은 바로 문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